자, 이번 시간 나머지 두 개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해수의 염분이랑 해수의 온도 배웠었고요. 염분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라고 했던 게 강수량 많을수록 그리고 증발량이 적을수록 염분 낮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 강물의 유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빙하가 녹을수록 염분이 낮은 거고, 거꾸로 빙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담수의 유입이 별로 없다거나 뭐 비가 별로 안 오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염분이 높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온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밀도랑 용존기체 이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보다는 아마 쉬울 거예요. 염분이 조금 여러분이 헷갈렸을 텐데, 자 봅시다. 해수의 밀도. 자, 해수의 밀도는요, 여러분 뭐 밀도는 하도 나와서 지구과학에서 맨날 밀도 나오잖아요. 뭔가 빽빽한 거, 뭐 무거운 거, 그게 밀도잖아요. 뭐 진짜 과학적으로 말하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고, 그죠? 자,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할 때 그 차가운 공기가 더 무거웠잖아요. 밑으로 깔렸잖아요. 밀도가 높아서 마찬가지예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은 거고요.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때 그 여러분 사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 짠 바다. 굉장히 짠 바다일수록 사람들이 더 둥둥둥둥 뜰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밀도가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이거 반드시 알아두고요. 참고로 이 수압이라고 해서 그 수압이라는 게 바닷물이 누르는 힘, 그러니까 저기 심해져로 갈수록 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세니까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보통 수압보다는 이거 두 가지 영향이 더 크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뭐의 영향이 더 크냐면요, 이거 알아두세요. 수온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뭔가 염분이 조금 낮더라도 별로 안 짜더라도 굉장히 차가운 물이면은 밀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피에 따른 수온 분포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심해로 가면서 수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는 내려갈수록 높아진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깊이 내려가면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밀도도 일정하다가 뭔가 증가했다가 또 일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여기서 수온약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밀도약층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염분도 저 위쪽에서는 막 비 오고 뭐 강물 유입되고 이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저 위쪽은 보통 염분이 좀 낮고 심해져가 좀 염분이 높은 편이에요. 아니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염분이 이렇게 확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염분 약층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여기는 몰라도 되고요. 알겠죠? 자, 염분 약층, 뭐 밀도 약층, 수온 약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 그럼 어디냐? 결국은 해수의 밀도 차갑고, 그죠? 차갑고 플러스 염분 높은 지역이거든요. 왜? 차가울수록 밀도 높고 염분 높을수록 밀도 높다고 했으니까 차가우면서 염분 높은 지역이 밀도가 높은 지역일 거란 말이죠.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일단 차가우려면 첫째 고위도, 여기 그죠? 차가운 곳은 고위도잖아요. 북극 남극 근처. 거기에서 염분이 높으려면은,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결빙이 일어나야 염분이 높다는 얘기. 됐죠? 여기도 이렇게 쓸까요? 수온이 낮은. 수온이 낮은 곳, 그리고 염분이 높은 곳. 이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주로 고위도,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 근처에 그러니까 빙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 여기가 굉장히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나중에 어차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북극 근처는요, 여기 북극 근처는 대륙이 없고 여기 뭐 그린란드라는 대륙이 하나 있죠. 이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뭐 그 다음에 요 남극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웨델해라는 곳이에요. 웨델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결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남극이어도 어딘가에서는 뭐 빙하가 이렇게 녹고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북극 그린란드여도 어디는 빙하가 녹고 있을 수 있는데 빙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밀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극에서는 웨델해라는 곳이랑 이제 북극 근처에서는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결빙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는 해수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왜? 애초에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결빙이 일어나니까 추운 곳인데도 플러스 염분까지 높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도가 높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공기든 물이든 밑으로 침강하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웨데레랑 그린란드 주변 요 지역에서요. 자, 이렇게 물이 표층 해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 빙하가 만들어지니까 짠 데다가 굉장히 물이 차가우니까 밀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강을 해요, 보통. 침강을 해서 쫙 밑으로 가갖고 심해저로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해류가. 자, 그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수온 염분도라는 건데, 수온 염분도.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온 염분도. 줄여서 TS도라고 해요. Temperature Salinity 줄임말. 수온 염분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금 X축과 Y축 잘 봐야죠. X축이 염분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높다는 얘기? 염분이 높다는 얘기고요. 위로 갈수록, 자, Y축은 수온이니까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다는 얘기.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중간에 막 선 그어져 있는 거 보여요? 자, 여러분 밀도가 차가울수록, 그리고 염분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높고, 그 와중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은 곳이란 얘기거든요. 왜? 차갑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저기 등 밀도선이라고 하는데 밀도가 같은 선. 그러니까 요 라인 따라서는 밀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부터요. 여기는 지금 1.021이고 여기서는 1.022, 1.023 밀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죠. 밀도가 이렇게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해석할 때, 자,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바닷물 두 군데에서 어떤 두 구역에서 바닷물을 따왔어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 때, 자, A, B 여기 표시가 되죠. 수온 염분도에. A, B 중에서 뭐가 더 수온이 높아요? 뭐가 더 뜨거운 바닷물이죠? B죠, B. B가 더 수온이 높잖아요. 그죠? B가 더 수온이 높아요. 자, 그러면 A, B 중에서 뭐가 더 염분이 높죠? B가 더 높죠? 지금 보면 A는 한 33에서 34 사이인데 B는 거의 36 정도 되니까.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B가 염분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중요한 거. A, B 중에서 뭐가 더 밀도가 높아요? 자, 밀도가 등밀도선, 같은 등밀도선에 있으니까 1.026으로 밀도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뭐 점 하나 더 찍어보면 여기다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C가 있어. C를 또 퍼왔어요. C. C. 자, 그러면은 A, B, C 중에서 뭐가 밀도가 제일 커요? C가 크다는 거예요. 왜? C는 요 라인 따라서 있을 테니까. 그죠? 요 라인 따라서 있을 테니까 얘보다는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선에 있는 요 C가 밀도가 더 크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문제로 시험 문제로 요런 것도 종종 나와요. 이 A랑 B를 반반씩 섞었을 때 어떻게 염분이랑 수온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반반 섞으면은요. 이 A랑 B를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점이죠. 가운데점. 이 길이 똑같이 해서 이 가운데점이 바로 A, B를 딱 섞었을 때 그 해수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문제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A랑 B를 2대1로 섞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여기
해수가 좀 A에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더 많이 섞었으니까 A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등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A에 가까운 쪽에 찍히겠죠. A를 더 많이 섞었으니까. 심화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습을 해볼까요? 이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림인데, 자, 연습해 봅시다. ABC 중에서 뭐가 염분이 제일 높죠? B예요. 그죠? B가 제일 높아요. 자, 그럼 ABC 중에서 뭐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B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B란 말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거. 밀도는 뭐가 제일 높다? C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 A랑 B의 밀도 비교해 볼까요? 쌤 생각인데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은 A가 조금 더 밀도가 크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밀도는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밀도가 더 높아진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로축, 온도, 가로축, 염분. 그 다음에 이 라인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뭐가 높아진다? 밀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바다에서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고 해봅시다. 쫙 깊이 내려가면서 심해까지 뭐 100m, 200m, 300m, 400m 해가지고 그 수온 염분을 다 측정해서 이렇게 점시한 거예요. 점을 딱 찍은 건데, 자, 150m에서는 수온 염분 여기 찍히고 300m에서는 여기 찍히고 이런 식인 건데, 자,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150m랑 800m의 바닷물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온도가 뜨거워요? 150m가 뜨겁죠?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150m랑 800m 어디가 더 염분이 높죠? 150m가 염분이 높죠? 요 지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150m랑 800m 중에 어디가 더 염분이 밀도가 높아요? 800m가 요 라인 따라 있고 150m는 지금 한 요 라인 따라 있으니까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800m가 더 밀도가 높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다시 800m랑 2000m 비교해 봤을 때, 자, 뭐가 더 밀도가 높아요? 자, 요 라인 따라 있는데 2000m는 요 라인 따라 있으니까 2000m가 밀도가 더 높은 거고요. 염분은 2000m가 높고 수온은 800m가 좀 더 위쪽에 있으니까 800m가 더 높겠네요. 수온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니면 뭐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막 문제가 지금 800에서 1400 된 거니까 여기가 한 600 정도 되는 건데, 자, 요 구간이랑요 요 구간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300에서 800 구간, 이 300에서 800 구간이랑 800에서 1400 구간,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염분의 변화가 심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염분이 요만큼 변했죠? 자, 근데 여기는 염분이 조금 더 많이 변했네요. 그죠? 그래서 요 800에서 1400m가 염분 변화는 더 심한 것 같고요. 자, 어느 구간이 수온 변화가 더 심했죠? 300에서 800m가 수온 변화가 심했죠. 이만큼 수온이 변했는데 여기서는 뭐 거의 이만큼밖에 안 변했으니까. 그죠? 수온 변화는 여기가 더 심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밀도 변화 같은 경우는, 밀도 변화는, 자, 지금 보면은 요 라인은 지금 밀도가 여기에서 이만큼 바뀐 거잖아요. 밀도가. 그죠? 밀도가 요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300에서 800은 뭐 비슷한가요? 뭐 조금 더 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염분, 수온, 밀도를. 자, 됐죠? 자, 이게 사실 끝이에요. 밀도가. 근데 요 그래프가 나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수온 염분도 그냥 뭐가 온도가 제일 높고 뭐가 온도가 제일 낮고, 그리고 섞으면 어떻게 되고 밀도는 뭐가 높고,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해수의 용존기체. 이건 더 쉽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용존기체라는 건 뭐냐면요, 용존, 그 물에 녹아있는 기체를 용존기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해수의 용존기체는요, 수온이 낮을수록 그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용존기체가 더 많아요. 수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소금이나 설탕처럼 고체는
물이 뜨거울수록 더 잘 녹죠. 아마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찬물에다가 소금 타면 잘 안 녹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 소금을 타면 엄청 잘 녹거든요. 근데 거꾸로 기체는요, 찬물에서 잘 녹아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기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음료수 사이다 아시죠? 사이다. 사이다는 저기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냉장고에, 엄청 시원한 냉장고에 사이다 캔 넣어놨다가 먹는 거랑 바깥에다가 뜨거운 데 냅뒀다가 사이다 먹는 거랑 뭐가 더 막 시원하고 목이 막 따가워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시원한 거 꺼내서 마셨을 때 목이 더 따갑죠. 왜? 시원한 거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는 차가운 데 많이 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저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이다. 차가운 데서 기체가 더 많이 녹을 수 있다. 이게 요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해수의 용존 기체. 자, 이거 나중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요거 알면 되고요. 자, 그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가 뭐 엄청나게 많겠죠, 종류가. 근데 여러분은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알면 됩니다. 자, 산소, 이산화탄소를요, 지금 보면은 일단 요게 여기가 깊이고요. 오른쪽으로가 이제 뭐예요? 저기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그 기체가 많은가, 그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해석을 해보면 산소가 위쪽엔 굉장히 많네요. 그죠? 산소가 많은데 깊이에 따라서 산소가 감소하다가 다시 심해층에서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산소가 이 위쪽이랑 아래쪽에 많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산소가 이 위에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저 바다 얕은 곳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이 해초들, 그죠? 뭐 하여튼 그 식물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요런 식물들만 광합성하는 줄 아는데, 그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들 아시죠? 식물성 플랑크톤들도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광합성을 해서 굉장히, 광합성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갖고 얘들이 산소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표층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산소가 점점 없어지죠. 왜 없어질까요? 왜 없어져요? 밑으로 내려가면 산소가 없어진 이유는 햇빛이 안 드니까 이제 저 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까지 이제 햇빛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여기선 산소가 점점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막 물고기라던가 일반적인 생물들은 호흡을 하니까 산소를 소모해가지고 또 없어지는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밑에는 또 왜 산소가 이렇게 증가를 갑자기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위쪽은 광합성이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물들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오히려 많아지니까 내려갈수록 산소가 계속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아, 심해. 산소가 이렇게 또 많은 거, 이게 왜 그럴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기 아까 전에 했었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해수가 침강한다고 했었죠. 여기 밀도가 왜 높았어요? 밀도가 높은 이유는 여기가 극지방이니까 차갑고 굉장히 추운 곳이야. 극지방이고. 그리고 얼음이 만들어지는 곳 있죠. 얼음이 만들어지는 곳. 굉장히 추우니까 빙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애초에 추운 지방이니까 빙하가 막 만들어지는 곳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빙하가 만들어지면은 주위에 염분이 높아져서 또 밀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이 극지방에서 밀도 높아져서 쫙 내려간다고 했는데, 자, 여기 전부 다 찬물이죠. 찬물에는 뭐가 많이 녹아있다고요?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기체,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녹아있으니까 엄청 많이 있는데 얘가 내려가고 심해조로 다 퍼지는 거예요. 이 산소랑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기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결론.
차가운 물에 기체가 많은데 걔가 북극이나 남극에서 밑으로 내려가갖고 심해저로 다 이렇게 쫙쫙 퍼져가지고 여기에 산소, 이산화탄소가 밑에 쪽에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위쪽에 적은 이유는 뭐 아시겠죠? 광합성 때문에 그렇죠.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게 말했듯이 CO2를 흡수해갖고 이걸 산소로 바꾸는 게 광합성인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적고 산소는 많고, 이제 내려갈수록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있고 광합성한 생물은 점점 없어지니까 이산화탄소는 점점 많아지고 산소는 적어지는데 밑에 산소랑 이산화탄소 둘 다 양이 많아진다. 왜? 심해져.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서 고위도에서 침강한 해수가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걔네들이 심해져로 침강해갖고 쫙 퍼져서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는데 지금 여기 X축이 두 개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위쪽은 산소의 농도를 나타내고요. 밑에는 저기 CO2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표층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더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위쪽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 있냐고 하면은 1.5가 아니죠. 이거는 산소니까. 위쪽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90 정도 되는 거고요. 산소는 한 7.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웬만한 바다에는요, 거의 모든 바다에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전부 다 많이 녹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결론. 이게 중요해요. 산소가 요 위 아래 아래에 왜 많냐? 위쪽엔 왜 많다? 해양생물의 광합성 때문에 많다. 아,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그 위쪽에서 어쨌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대기랑 혼합이 되잖아요. 근데 대기 중에서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섞이는 효과도 있어요. 뭐 광합성이 제일 큰 이유인데 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심해에서 높은 이유는 극지방 표층에서 침강한 차가운 해수가 유입이 돼서 그렇다. 그리고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의 수가 적은 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심해저에 막 이런 심해 생물들, 희한하게 생긴 애들 많이 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깊은 바다에 산소 하나 없는데 어떻게 얘들이 살 수가 있지? 근데 사실은 산소가 오히려 많았던 거죠. 왜? 북극, 남극에서 침강한 해수가 산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심해저에서 쫙 퍼져서 얘네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됐죠? 개인적으로 요 새우 예쁜 것 같아요. 요거 키우고 싶다. 그죠? 아닌가? 자, 아무튼 해수의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표층에서 낮은 이유는 뭐 광합성이고요. 그죠?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보면 아니 쌤 근데 위에서도 바람 때문에 섞이니까 이산화탄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러분 그 대기 중에 산소가 21%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막 0.03% 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지구온난화 막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내려가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이유는 뭐 이거 극지방 표층에서 침강하는 거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줄어들고 수중동물이 호흡해갖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원인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간단하게 끝났죠. 밀도랑 용존기체 알아봤는데요. 그냥 뭐 오늘 배운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뒤에 거랑 연관이 되니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 표층은 광합성, 그리고 심층은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의 영향으로 산소가 많다. 자, 그리고 극지방에서 왜 해수가 침강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차갑고,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차가운 북극, 남극 중에서도 엄청 차가운 곳은 빙하까지 만들어지니까 엄청나게 차가운 데다가 빙하 만들어져서 짜니까 밀도가 높아갖고 침강을 하는데 걔네들이 애초에 차가운 애들이기 때문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걔네가 침강해서 심해로 퍼진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대단원 넘어가서요 표층순환, 그러니까 해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